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링크로 이제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1단원 그 다음에 1-1단원의 소단원 1, 2를 이제 강의를 찍을게요. 요거는 1-1단원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다 복습 강의를 다 올려줄 거고요. 뭐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1단원 제목이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에 대해서 배우는, 사실은 이제 물리학 파트와 화학 파트가 연관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입자라고 이루어져 있고, 이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입자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제 원자라고 이름을 짓고 있죠. 원자는 영어로 이제 아톰이라는 이제 영어를 씁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원자라는 애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어디에서 왔느냐, 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주에서 비롯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단원의 소단원 제목이 이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원소를 내가 이거는 이제 그 정규 시간에는 얘가 설명을 안 했는데, 원래 그 화학의 입자, 이거 어차피 3단 이제 1-2단원에 소단원 3단원 4단원 설명을 할 건데, 화학 입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소라는 게 있고, 원자라는 게 있고, 분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때 가서 설명할 거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원소, 그러니까 원자, 분자 중에 통틀어서 일정한 부분 통틀어서 원소라고 합니다. 그 원소라는 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결정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와 분자는 이제 알갱이 의미고요. 성질을 가진 성질을 가진 물질을 우리가 원소라고 해요. 원자 중에 금속 물질은 성질을 그냥 가지고 원자 자체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비금속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금속 원자는 성질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비금속 원자끼리 결합을 통해서 분자라는 걸 이루는데, 그 분자가 성질을 가지게 돼서 금속 원자와 비금속 분자를 합통칭해서 얘기하는 게 원소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원소라는 거는 우주 초기에서 만들어진 원소는 가장 가벼운 애들이죠. 처음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을 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소와 헬륨 만드는데, 우주 초기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우주 초기는 시작점이, 우주의 시작점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빅뱅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빅뱅은 이제 별이라는 게 별 탄생 이전까지를 말해요. 별 탄생 이전. 그러니까 빅뱅 후, 빅뱅이 한국말로 대폭발인데, 얘가 이게 시작점이거든요. 이 시작점 빅뱅부터 별 탄생 이전까지를 우리가 우주 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기간이 매우 깁니다. 기간이 매우 길어요. 그래서 많은 원소,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이 많이 생성되었다까지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알다시피 별이라는 거는 이제 항성이라고 하죠. 항성.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다. 지 혼자서 빛이라는 어떠한 에너지를 내는 천체를 말합니다. 전체를 우리가 별이라고 하더라 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할 게, 그러면 원소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봐야 되니까 빅뱅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의 확립입니다. 빅뱅 우주론의 확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빅뱅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요소, 그러니까 뭐 에너지든,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이제 한 점에 있다가, 일단 설명을 할게요. 한 점에 있었는데, 모든 요소라는 게 뭐 모든 이제 물질,
뭐 에너지 있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한 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나 많다 보니까 얘가 저기 못 참다가 폭발을 한 겁니다.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럼 폭발을 한다는 의미가 어때요? 우리가 수류탄 투척하는 것처럼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매우 커지겠죠. 하지만 수류탄 폭발을 한다고 해서 걔가 뭐 갑자기 그 수류탄 총 그 파편들의 질량을 합하는 게 증가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일정합니다. 질량이 일정합니다. 자, 질량이 뭐냐면 사실은 얘가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일정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부피라는 거는 공간을 의미해요. 공간. 우리가 볼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얘는 이제 어떠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밀도라는 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밀도라는 게 뭐냐면 밀도, 밀한 정도를 말한 거예요. 밀한 정도. density라고 하죠. 아니면 concentration이나 밀도, 밀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듯이 얘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럼 봐봐요. 부피는 증가하는데 얘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질량은 감소를 하겠죠. 이 상태에서 밀도가 낮아지면 마찬가지로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온도라는 게 우리가 물질의 차고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평균 에너지량, 물질이 가지고 있는 평균 에너지량을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좁은 공간에 뭔가 꽉 차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마찰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증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마찰은 좁은 공간에, 넓은 공간에 꽉 차지 않은 거 퍼져 있으면 마찰이 적어지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죠. 근데 부피가 커지고 질량이 입자수가 일정해지니까 결국에는 밀도가 감소해서 온도가 감소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빅뱅 우주론 전에 누가 먼저 이걸 얘기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그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우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맨 처음에 뭐냐면 정지 우주론을 해요. 우주는 불변하다. 그래서 정지 우주론을 이제 개설합니다. 근데 이 불변하다는 건 결국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팽창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원래 있었다. 돼 있었는데 얘가 허블이란 사람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을 합니다. 적색편이라는 걸 관측하는데 은하가 멀어지는 거를 관측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은하가 움직이는 것 같던데 왜 멀어지냐 라고 봤더니 얘가 이유가 뭐냐면 우주가 팽창해서 서로 멀어지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거를 관측을 한 거예요. 관측.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움직인다, 팽창한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럼 팽창하는 이론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정상우주론이에요. 자, 우리가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몸무게가 증가되니까 질량이 증가되는 건 알겠죠. 근데 많이 먹으면 몸무게 증가돼서 어때요? 몸집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질량도 증가하겠구나. 요게 정상우주론이에요. 근데 질량에 관계된 게 물질이거든요. 즉 이 질량에 관계된 게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자수가 증가하겠구나,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얘가 아니더라 이거죠. 그게 나온 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랬을 때 뭐 호일이 주장한 게 정상 우주론, 과목부가 주장한 게 빅뱅 우주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학교 시간에 외우시고요. 굳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얘는 크기가 증가하는데 질량은 일정하더라. 이게. 즉 질량이 뭐라 했죠, 쌤이? 입자들이 많으면 질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입자 수가 일정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결국에 맞았던 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맞았냐? 어떻게 받아들여졌냐? 보면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럼 증거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을. 근데 예측값하고 이제 관측값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한 값하고 관측값 같으니까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잠시 연구실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증거들이 뭐 있었냐? 이걸 외워야 되는데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뭔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수소와 두 가지 생성됐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 나왔냐면 질량비예요. 3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었다. 왜? 예측한 값인데 그게 관측한 값으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 배경 복사는 뭐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거 빼고요. 얘는 이제 스펙트럼으로 관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까지 볼 거예요. 그다음 여기 넘어와서 그다음 이제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을 비교해 볼게요. 정상 우주론에 이제 우리가 부피, 결국엔 둘 다 부피라는 건 쌤이 공간값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랬을 때 얘는 어쨌든 둘 다 증가합니다. 둘 다 팽창 우주론의 일종이기 때문에 증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질량은 뭘로 보라 했죠? 쌤이 입자수라 보라 했죠. 입자수. 그다음에 얘는 입자수가 똑같이 정상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본 거고, 얘는 일정할 거다 라고 봤는데, 얘네 두 개를 이제 엮어서 부피분의 질량인 밀도의 개념으로 얘를 해석하게 되면, 밀도는 얘가 일정하겠죠. 왜냐하면 보시게 되면 부피인데 질량이니까, 부피하고 질량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부피 증가하는데 질량도 같이 증가하니까 일정해지는 거예요. 상쇄되니까. 이렇게 상쇄돼 버리죠. 그랬을 때 얘는 어때요? 얘는 이제 감소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얘를 보게 되면 똑같이 부피분의 질량을 내주면 얘가 어떻다? 얘는 증가하는데 얘는 일정하니까 이게 반비례로 이제 감소하더라 까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박혀 있었는데 얘가 팽창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더라. 얘는 세 개가 있었는데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사이 세 개가 멀어지더라.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가지고 뭘 해석하더라? 이제 온도를 해석할 수 있죠. 많이 부닥치면 온도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온도는 밀도에 비례하더라. 온도는 비례식을 이렇게 쓰거든요. 밀도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이제 당연히 일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얘는 어때요? 얘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감소하는 증거를 본 게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뭔 말이냐면, 사실 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온도라는 거는 결국 에너지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에너지량이 결국 이제 운동성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많아지면 에너지가 높은 거고, 에너지 높으니까 운동성이 증가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 복사라는 게 왜 온도를 보고 파악할 수 있냐면, 복사라는 게 어떤 에너지의 전달 형태의 하나예요.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를,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걸 우리가 복사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얘도 온도를 측정하면 걔도 에너지니까 똑같이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온도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온도에 표현이 있는데,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세 가지 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섭씨 온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F 붙은 거, 미국에서 쓰는 화씨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물의 어는 점을 기준으로 해요. 물의 어는 점을 0도로 잡고 0도씨 또는 0도화씨 0화씨로 적고 이제 섭씨 0도 화씨 0도 이렇게 잡고 이제 설정을 하는데 각각 올라가는 퍼센트가 다르지만 물의 어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근데 이 새로운 개념인 K라는 게 들어가요. K는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거든요. 왜 절대 온도냐면 우리가 모든 물질을 보게 되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구성하는 입자는 계속해서 바이브레이션, 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운동 자체도, 그러니까 입자의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입자의 모든 운동이 정지되는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지되는 온도를 우리가 절대 영도로 잡고요. 절대 영도니까 이 K를 뭐라고 읽냐면 우리가 켈빈이라고 있거든요. 어디 갔지? 얘를 우리가 켈빈이라고 읽어요. 켈빈 클라인 아시죠? 그겁니다. 절대 영도 0 켈빈으로 설정하고 그래서 얘 설정해서 얘로 이제 가지고 이제 온도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0 켈빈이요 몇 도씨, 우리 섭씨를 많이 쓰니까 도씨를 바꾸면 마이너스 273.1 도씨입니다. 그냥 273도씨라 하면 된다. 마이너스 273도씨 한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켈빈이 쓰는지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것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빅뱅 이제 입자 생성이 이제 빅뱅 우주는 이런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다까지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제 진짜 입자 생성이 어떻게 돼가는지 살펴볼 때가 됐죠. 두 번째, 입자 생성 과정입니다. 자, 입자 생성 과정은 첫 번째, 빅뱅 당시 환경을 봐야 돼요. 자, 빅뱅은 뭐라 했죠, 쌤이? 대폭발이었죠. 대폭발. 그러면 이 대폭발인 게 뭐였어요? 모든 어떤 요소가 한 점에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요소가 한 점에 있으면 어때요? 한 점에 있대요. 그러면 고밀도겠죠. 초고밀도. 그 다음에 고밀도니까 어떻게 해요? 초고온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쌤이? 팽창한다고 했었죠. 맞죠? 이렇게 되더라. 그랬을 때 초고온이라는 거는 결국 평균 에너지가 어떻다? 높았다. 매우 높았다. 맞죠? 그래서 평균 에너지가 높으니까 결국 평균이에요. 평균. 뭔 말이냐면 우리가 평균은 토탈분의 토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값은 공간에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입자수가 일정하잖아요. 그럼 입자들이 가진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얘네가. 그럼 걔네들이 토탈 합을 보는 거예요. 토탈 합 에너지는 어때요? 일정하겠죠. 모든 입자가 동일할 거니까. 그래서 알아야 될 거는 이 입자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입자로 구성되는데 우리 입자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게요. 총 에너지가 어때요? 총 에너지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토탈 합 에너지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를 팽창합니다. 부피 팽창하면 부피가 뭐랬죠, 쌤이? 공간에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방에 난로 하나 갖다 놓고 그 온도랑 그 거실이 좀 넓잖아요. 거실에 난로 하나 갖다 놓고 온도랑, 그러니까 보일러 같은 거 안 틀었을 때 어디가 더 뜨겁나요 하면은 평균적으로 어디가 온도가 더 높아야 하면 작은 방이 더 뜨겁죠. 그러니까
그 난로 하나가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 에너지가 그 난로가 만들어진 에너지는 일정할 거예요. 근데 걔를 카바치는 공간이 넓어지면 당연히 평균값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평균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에너지 쌤 뭐랬죠? 물질이 가지는 평균 에너지를 우리가 온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에너지가 높으면, 그러니까 평균 에너지가 높으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으면 운동성이 크겠죠. 운동성이 크면 잘 뭉쳐질까요? 그러니까 잘 뭉쳐지고 이렇게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잘 뭉쳐지지가 않아요. 왜요? 이 이유가 뭔가요? 운동성이 크면 어떻게 되는데? 계속 움직인다는 거지. 계속 움직이는데 잘 뭉쳐질까? 안 뭉쳐진다고. 그러면 잘 뭉쳐지지 않으면 뭐예요? 뭔가 합쳐지는 게 합성이 어렵겠죠. 합성이 어렵다. 맞죠? 그래서 우주가, 그래서 이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주가 팽창하죠. 우주가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뭔가 뭉쳐질 거다. 그러면 더 큰 입자를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머리를 잡고 가면 편하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부분 볼게요. 그럼 이 물질이란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이제 좀 알아봅시다. 두 번째, 물질의 구성 단계. 이렇게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쪼갠다 봅시다. 아주 잘게 쪼개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운데 뭔가 박혀 있는 애하고 이 주위를 어떤 특정한 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는 뭐가 있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가운데 박혀 있는 놈을 우리가 뭐라 하죠? 원자 핵이라고 하죠. 원자 핵. 그리고 이 돌고 있는 얘를 뭐라 하죠? 우리가 전자라고 합니다. 맞죠? 전자는 일렉트론의 영어를 쓰고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특징은 뭐 좀 알아야 되는데, 전자의 특징은 어때요? 매우 가벼워요. 매우 가볍고요. 상대적 전하가 얼마예요? 이건 알죠? 상대적인 전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을 가진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벼우면 잘 움직이죠.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성이 커요. 그러면 원자는 가만히 있으니까 뭐예요? 운동성이 작겠죠.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 요거는 특정 궤도입니다. 요거를 뭐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전자 껍질이라고, 이게 특정 에너지 값이에요. 쓸미하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얘도 이제 원자핵을 이제 쪼갤 수가 있어요. 얘를 쪼개게 되면 원자핵 안에 뭐가 있냐 봤더니 이렇게 뭔가 양전을 띄는 애들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는 애들이 있고, 그랬을 때 이 양전을 띄는 애들을 우리가 보니까 얘를 이름이 양성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뛰는 애들, 얘도 있는 거예요. 왜? 양전하들끼리 있으면 서로 남자와 남자가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호하려고 시멘트 역할을 하는 어떤 중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들은 상대적 전하가 얼마냐면 플러스 1을 가지고요. 중성자는 상대적인 전하가 얼마를 가져? 중성이니까 0을 가지겠죠, 맞죠? 여기까지. 이랬을 때 얘네 두 개를 또 쪼개보니까 뭘로 구성됐냐, 이거 보니까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보니까
뭔가 비슷한 애들 구성되더라. 이게 세 개의 쿼크라는 놈으로 구성이 되더라. 쿼크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더라. 그래서 이 쿼크라는 놈이 두 가지가 있더라. 뭐 8가지인데 총. 원래 그냥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있더라. 그래서 얘를 구분하는 기준은 전하량을 보더라. 업이니까 뭔가 높은 값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을 가지고, 다운 쿼크는 낮으니까 뭔가 낮은 값이어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지더라. 그래서 요거를 조합해 보니까 양성자는 U 업쿼크 다운 쿼크 되고, 중성자는 업쿼크 다운 쿼크 되면 이 상대적인 전하를 맞출 수 있더라. 뭐 계산은 보시게 되면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얼마 돼요? 0이 될 거고, 이런 거죠. 됐죠? 이게 맞췄더라. 그래서 봤더니 이 쿼크도 워낙 가벼운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와 쿼크, 이 쿼크들을 모아서 우리가 경입자 또는 작은 입자라고 해서 솔입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빅뱅 당시의 기본 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의 기본 입자는 전자와 쿼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입자예요. 가장 작은 입자. 그렇죠? 됐죠? 그래서 요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뭐 자연계의 힘은 필기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요까지만 아시게 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빅뱅 당시에서 이제 점점 가면 온도가 식어가면 식어서 무거운 게 만들어지고 뭐 뭉쳐지니까 두꺼운 게 만들어진댔죠. 그러면 경입자, 그러니까 즉 전자와 쿼크부터 형성되고, 그 쿼크들이 조합이 돼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이 양성자 중성자가 조합이 돼서 원자핵을 형성하고, 원자핵과 그 전자가 뭉쳐서 원자를 만들 거고, 원자를 만들어서 이제 물질이 되겠죠. 그까지 볼 거다. 이게 원자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게요.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입자 생성 과정. 진짜 이제 입자 생성 과정을 볼게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빅뱅 당시 이때 만들어진 입자는 뭐였죠? 쌤 별 전에 수소와 헬륨을 만들더라. 그래서 항상 온도가 식어가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이제 큰 걸로 가는 거예요. 그 원리는 설명했었죠. 그래서 요거 두 개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온도가 의미하는 게, 온도가 높다는 의미는 당연히 에너지량이 크다는 의미고, 얘랑 해석되는 게 뭐였죠? 이제 운동성이 커지더라. 당연히 많이 움직이더라. 잘 움직이더라. 맞죠? 그래서 얘가 잘 안 뭉쳐지더라. 여기까지 했으면 됐고, 얘는 이제 결국 이 뭉쳐지는 게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필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필요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까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주라는 거는 총 에너지량이 그래서 일정해서, 그리고 얘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결국 온도가 어떻게 된다 했죠? 온도, 즉 이 평균값, 평균 에너지량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내 떨어지더라. 그래서 결국 이거 두 개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알아낼 게 이거예요. 필요 에너지가 큰 반응. 그러니까 어떠한 반응이 필요 에너지가 큰 반응은 이제 그러니까 계속 작은 게 멈춰지고 큰 게 될 거고, 필요 에너지가 큰 반응은 빨리 끝나더라.
빨리 끝이 나더라. 그 이유가 뭐더라? 왜 그러냐? 보니까 우주가 계속 식어가더라. 맞죠? 즉 온도가 계속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걸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다. 그럼 당연히 먼저 만들어진 게 기본 입자인데, 결국 기본 입자인 쿼크와 뭐였죠? 전자가 먼저 생성합니다. 생성. 그럼 얘네들은 작은 건데, 쌤 얘네 제일 작은 거랬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디서 비롯됐나요? 하는 거죠. 얘가 이제 입자죠, 입자. 입자인데 얘들이 언제 생성됐냐 라고 보면, 일단은 시기를 좀 알아두면 빅뱅 당시 초기죠. 빅뱅 초기. 빅뱅하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5초 후인데요. 그 지수승이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의 2승이 뭐예요? 10 곱하기 10이죠. 100이게 되고, 10의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결국 10의 마이너스 2승은 뭐가 되겠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이겠죠.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 쿼크, 즉 전자, 즉 경입자, 뭐 솔입자, 작은 입자, 솔입자 또는 뭐 기본입자, 물리학에서의 기본입자라고 불리는 얘네들이 언제 형성되더라 보는데, 얘는 일단 어쨌든 초기이기 때문에 매우 초고온 상태입니다. 온도 매우 높았어요. 뭐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얘네들은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 결국 얘네들도 온도가, 얘들아 생각을 해봐. 철광석을 매우 끓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나면서 뜨거우면서 열 많이 나고 뜨겁고 빛이 나죠. 마찬가지예요. 이 기본 입자들은 빛에서 비롯됩니다. 빛에서 입자가 돼요. 근데 초기에는 계속 식어갈 건데, 식기 전에는 빛이 입자가 되는 요 반응도 있겠지만, 아직 식어가기 전에는 입자가 빛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상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빛이 입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쌍생성 과정이라고 하고, 입자가 빛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쌍소멸 과정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가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왔다 갔다 거려요. 둘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식어가는 거예요. 계속 식어가요. 계속.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 식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에너지를 좀 비교하게 되면 쌍소멸의 필요 에너지가, 왜 입자를 다시 녹여야 되니까 필요 에너지가 쌍생성의 필요 에너지보다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식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쌍소멸이 먼저 끝나죠. 먼저 끝이 나죠. 그러면서 쌍생성이 조금 더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제 입자가 남게 되는 거예요. 입자가 남게 되는 거죠. 왜요? 쌍생성이 더 시작을 더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쌤이 그래프에서 해석을 해줬는데, T가 있고요. 온도 T가 있고, 얘가 타임이에요. 시간이 됐을 때 계속 식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근데 내가 쌤 죄송합니다. 쌤 그 원장님 문자 오셔가지고 잠시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게 온도예요. 온도, 템퍼러처,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줄게. 타임. 그럼 이렇게 계속 시간 돼 있죠. 이런 거예요. 쌍소멸에 필요 에너지가 한 이 정도라고 볼게요. 쌍생성에 필요 에너지가 이 정도라고 볼게요. 어떻게 돼요? 쌍소멸은 요까지, 요 정도까지는 같이 가다가 계속 시간이니까 여기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필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쌍소멸은, 쌍생성은 일로 가니까 요까지, 요 정도 시간 텀까지는 그 에너지를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더 입자가 더 생성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었다. 그래서 입자가 지금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 나중에는 쌍생성이 조금 더 지속이 돼서 결국 쿼크와 전자가 남더라. 그랬을 때 이 쿼크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요게 있더라. 그래서 이 전하량을 비교하게 되면 얘가 플러스 3분의 2,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값을 가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더라. 그 이후에 이제 쿼크가 생성되고 나서 결국 그 다음에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는데 세 개의 쿼크가 조합이 돼서 이렇게 되더라. 양성자는 UUD라는 걸 가졌고 얘는 UDD라는 걸 가졌다. 그래서 뭐 요건 다 알겠죠. 뭐 전하량 보면 되는 거니까 아까 설명했었고. 그래서 세 개의 조합이다. 쿼크 세 개의 조합이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요 반응이 트레이드 오프들 둘 다 일어났어요. 서로 변환이 됐다. 하지만 그래서 얘가 E1이라고 하고 얘를 E2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개수비를 보게 되면 초기에는 그러니까 서로 변환되니까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거 중성자가 양성자 될 수 있으니까 1대1의 비율을 가졌어요. 근데 이 필요 에너지 값을 비게 되면 필요 에너지 1이 1이 필요 에너지 2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겠죠. 즉 뭐가 더 지속될 수 있더라? 이제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반응이 더 지속될 수 있더라. 그럼 결국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성자가 많아질까요? 중성자가 많아질까요?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는 더 이상 되지 않고 중성자는 양성자로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개수 비율가 바뀌더라.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개수비를 보게 되면 개수는 진짜 개수예요. 개수비를 보게 되면 얘가 양성자 대 중성자는 몇 대 몇이더라? 7대 1이라는 개수비를 가지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게 영향을 주는데 이때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건 몰라야 되는데 시간에서 6초 후에요. 이 정도 시간 지났다.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요거는 제가 외우랄 거면 외워요. 잘 나오는 것만. 그랬을 때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원자핵을 만들겠죠. 원자핵을 만드는데 그럼 무슨 원자핵이냐 하면 사람들이 수소 원자핵이라고 많이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어떤 입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밑에 적는 게 있고 여기 적는 게 있고 여기 적는 게 있어요. 여기 적는 걸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해요. 원자 번호라고 하는데 얘는 양성자수를 의미합니다.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의 번호를 매겨요. 원자마다 양성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원자의 전자수가 똑같은 얘기가 돼요. 왜냐면 이 원자라는 놈은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 요 위에 쓰는 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요거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해요. 질량수. 그래서 얘는 질량을 의미하는 게 누구였어요? 가벼운 놈이 전자는 빼고 질량은 이게 원자핵인데 원자핵을 구성한 게 누구였죠? 양성자와 중성자였잖아요. 그래서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이거를 의미하는데, 질량수를 의미하는데, 얘는 질량수가 같은 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원자 번호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알겠죠? 그럼 요거는 뭐 이온의 전하량, 요거는 다음 달에 살 거니까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때 할 거니까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이온의 전하량.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수소란 놈은 11H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잘못 썼는데 11H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양성자 수가 몇 개죠? 1개죠. 중성자 수 몇 개인가요? 0개죠. 왜요? 양성자 수 1개로 원자 번호 보면 양성자 수가 1개라고 고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위에 쓰는 질량수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양성자가 1이니까 중성자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결국 42He 헬륨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몇 개예요? 얘는 두 가지 되죠. 원자 번호 2번이니까. 그럼 중성자수 몇 개 돼요? 2개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뭘 알 수 있냐면,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성자만 있으면 뭐가 되냐면 수소 원자핵이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원자핵이니까 전자가 없잖아요. 그럼 전자가 빠져나가면 그건 일단 알아두세요. 그냥 플러스 1입니다.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된다, 얘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헬륨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 이유가 수소 원자핵이 아니야. 그럼 수소 원자핵은 언제 형성됐어요? 이때 형성된 거예요. 양성자 이꼴 수소 원자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성자 이꼴 수소 원자핵이 되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헬륨 원자핵이 돼야 된다. 더 큰 거 합쳐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시간이 3분 후에요. 3분 후. 3분 후는 좀 알아야 된다. 체킹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뭐 온도가 10억 K였는데 뭐 요까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분 후 요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증명해 보면 얘가 아까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죠? 7대 1이었죠. 요걸 갖고 옵니다. 양성자 7개를 그릴게요. 7개인데 얘가 중성자 2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배 시킵니다. 어차피 최소 공배수로 표현하니까 비례식은 7대 1은 14대 2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4대 2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얘가 모여서 뭐예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모여서 뭐가 돼요? 42He2 플러스 얘가 돼요.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되고요. 얘는 몇 개 만들어져요? 이 조합에서 1개 딱 만들어지죠. 그다음 얘네들은 뭐가 돼요? 얘들은 각각 수소 원자핵이 되겠죠? 맞죠? 그럼 수소 원자핵이 몇 개 남았어요? 14개에서 2개 썼으니까 이제 11H 플러스가 수소 원자핵이 되는데, 수소 원자핵 이꼴 뭐다? 양성자다. 요건 알아야 돼요. 양성자. 그래서 얘가 몇 개 나와요? 총 12개가 나오죠. 그래서 개수비를 보게 되면 12대 1입니다. 근데 질량비를 보게 되면 그 개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질량비를 파악했는데, 질량비를 알게 되면 질량비는 뭐냐면 수소하고요, 우주에서 수소하고 이제 헬륨을 보는 거예요. 헬륨을 보게 되면 요 1이 질량을 만들죠. 그래서 이거랑 얘랑 곱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2 얘짜리랑 4 곱하기 1 4 곱하기 1짜리가 있으니까 12대 4가 되죠. 결국 3대 1이라는 어떠한 질량비를 가지게 되더라. 근데 얘가 뭐죠? 이론상 이랬는데, 이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는데, 관측을 뭘로 했냐면 선 스펙트럼을 분석합니다. 스펙트럼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니까 결국 얘가 맞더라, 일치하더라. 그래서 뭐가 되죠? 얘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더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까지 만들었으니까 드디어 만들 게 뭐죠?
원자를 만들어야 되죠. 자, 원자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원자는 아시다시피 원자핵에다가 뭐가 붙어야 돼요? 원자핵에다가 전자가 붙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시간이 38만 년 후고요. 빅뱅 딱 하고 나서 38만 년 후에 이게 일어나고 3000 켈빈 정도 됩니다. 이건 좀 알아놔야 되고, 얘는 둘 다 알아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빛이라는 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빛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그럼 전자기파가 뭐냐라고 하면은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전자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원자핵 형성 이전에는 전자가 자유로운 상태였던 거죠. 봐봐요. 그러니까 전자에서는 그럼 전자랑 뭔가 관련돼 있죠. 보면 원자 형성 이전에는 어때요? 원자 형성 이전에는 전자가 원자핵이랑 붙어가지고 원자를 형성 못했죠. 그러니까 전자가 좀 자유로운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안개 끼면 어떻게 빛이 통과를 못하죠. 그것처럼 빛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통과를 못해서 얘가 좀 불투명했어요. 부였는데 얘가 원자를 형성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필기는 있으니까 그냥 보시고, 원자를 형성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전자가 어떻게 돼요? 속박이 되죠. 그럼 전자가 속박되면 자유롭게 막 뛰어다니는 게 속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겠죠. 그럼 뭔 말이에요? 안개처럼 물방울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모여 있다고. 그럼 어때요? 빛이 통과 가능하겠죠. 저 때보다 통과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빛이 통과하니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투명해져요. 그래서 이때 온도를 딱 재보니까 우리가 3000 켈빈이라고 딱 예상을 했는데, 얘를 또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어떻게 하냐면 걔는 계속 팽창하니까 3000 켈빈에서 계속 팽창하니까 그럼 점점 온도가 내려갔겠네. 현재는 3에서 한 4켈빈 정도 되겠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얘를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에? 빅뱅 흡수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론값하고 관측값하고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이제 스펙트럼. 요것만 알면 이제 이번 첫 번째 강의는 끝이 납니다. 네 번째, 이거 절대 유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만 들어야지 학원 수업들은 안 듣는데, 맞죠?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스펙트럼은 빛입니다. 빛을 이용하는데, 빛이 파장에 따라 색을 가져요. 특정한 색을 가져요. 그러니까 파장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파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파장이라는 거는 결국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띠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R,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네이비, 바이올렛. 그래서 바이올렛, 보라색 바깥쪽을 U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이라죠. 그 다음에 빨강색 바깥쪽을 우리가 적외선, 인프라레드에서 IR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비지블 라이트 BL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나누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UV가 힘이 세니까 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뭔가 파장이 길어지는데,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보는 거예요. 요러한, 이게 스펙트럼 띠라고 하는데 요걸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해석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겠죠? 지울게요, 이 동그라미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연속이 있어요. 연속적으로 그냥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그냥 광원을요, 광원을 프리즘, 그러니까 분광기라고 해서 있는데 그 삼각형 돼 있어요. 그래서 분광기에 딱 넣으면 얘가 이제 무지개를 딱 띄어요. 색깔별로 쫙.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연소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면 이 광원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스스로 빛을 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얘는 뭐 LED는 아닙니다. 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색을 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별하고 백열등, 형광등, 요것만 얘기해요. 백열등, 형광등 이런 거, 백색 광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만 이제 찍었을 때 보인다. LED가 아니다. 뭐 알아두시면 되고, 선 스펙트럼은 이제 특정 색의 빛을 어떠한 이제 빛만을 딱 표시하는데, 요게 선으로 표시돼요. 이게 웃기게 제가 나중에 3단원 이제 1-3단원 들어가면 설명할게요. 1-1단원에 3단원 들어가면 설명할 건데, 요까지 마시면 돼요. 특정 색의, 그러니까 원자마다 이 에너지를 가지는 정도가 달라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원자는 있을 수 없잖아, 맞지? 그래서 흡수하고 이렇게 방출을 보게 되면, 흡수는 선의 색이 검정입니다. 방출은 그 빛을 딱 내뿜어야 되니까 선의 색이 어떻게 되냐면, 선으로 딱 표현하는 선의 색이 그 색이 돼요. 그 딱 그 색. 나머지는 뭐 색이 되겠죠. 얘는 딱 그 나머지는 색이 되고요. 나머지 배경이 색이 되고, 얘는 나머지가 뭐가 돼요? 블랙이 되겠죠. 반대로 딱 반대인데, 흡수와 방출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원자잖아요. 특정 원자의 경우에는 이게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선 스펙트럼이, 그냥 선 스펙트럼 할게요. 방출하고 똑같으니까. 선 스펙트럼의 어떠한 선의 위치, 개수가 동일해요. 굵기는요, 굵으면 굵을수록 많은 거예요. 알죠? 그 입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광원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딱 통과해요. 그냥 딱 통과하면 얘가 연속이 보이고, 저온을 통과해요. 그럼 저온에 뭔가를 통과하면, 저온은 온도가 낮으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흡수선 스펙트럼이 보이고요. 고온은 어떻게 했어요? 고온은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 에너지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출 스펙트럼을 보여요. 뭐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제를 딱 보고 맞췄는데, 예제는 어떻게 됐어요? 어떤 A라는 애가, 자, 그림을 그릴게요, 쌤이. A, B, 정확하게 그리겠습니다. 다시. 잠시만요. 좀 그릴게요. 그랬을 때 A라는 원소는 이렇게 가져요. B라는 원소는 이렇게 가죠. C라는 원소는 뭐 이렇게 가죠. 있을 때 얘는 보게 되면, 잠시만요. 얘를, 잠시만요. 얘를 가지게 되면, 얘는 누구를 가지고 있냐 보면은,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얘가 일치되고, 쭉 내려오면 얘가 일치되고, 이거가 되니까 A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B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굵기가 많아지면 그만큼 원소가 많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특정 원소마다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얘를 이제 파악할 수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또 올라갈 거니까 제가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